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전세를 끼고 불로소득을 얻는 이른바 갭투자 제한과 다주택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민감한 내용이라 대선 이후에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보았는데 집값이 꺾이지 않고 투기 세력들이 판을 친다면 갭투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집값이 2에서 5배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이제야 이러한 대책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대책이 시행된다면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속보입니다. 갭투자 금지, 다주택 보유세 폭탄, 아주 유력 정보죠. 부동산 진짜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다만 지금 집값이 하향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판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지금 금이 갔죠. 이게 벽이 금이 가는데 이게 아파트잖아요. 쭉쭉쭉쭉 이제 밀려가는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폭탄 대책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진작 나왔어야 돼요. 25번 대책보다 이거 나왔으면 강력했겠죠. 먼저 다주택자들 중과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중과세 완화된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중과세 때문에 매물을 지금 못 내놓고 있죠. 대신에 보유세를 강화한다. 제가 누차 그걸 강조했는데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자, 중과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는 강화한다. 갭투자 제한. 지금 갭투자자들 때문에 집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전세를 끼고 투자한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지금 내 집 마련을 못해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제한을 안 한다는 게 오히려 기적이죠. 자, 그 다음에 청약도 추첨제. 지금까지는 특공하고 가점제, 임대주택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기대감이 없어서 연끌을 하거나 갭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청약에서 추첨제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민영 또는 공공의 약간 추첨제를 확대한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부동산 연끌로 집을 잡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막 신용대출 플러스 집담보대출까지 다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본보다 대출을 더 끌어당겨서 집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상 이게 불가능해졌죠. 대출 제한도 한 몫을 했지만 이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졌어요. 전세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집도 잡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집값은 그냥 급추락하겠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서서히 이렇게 연착륙 시키겠죠. 그러려면 이제 하나씩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매입할 때 판단하는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을 매입한다. 무조건 매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20, 30%는 매입할 곳들이 제가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죠. 그렇지만 한 60, 70% 이상이 매입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자, 부동산 매입 판단의 4가지 요소는 먼저 정책을 판단하고, 두 번째 그 지역을 판단하고, 세 번째 시세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시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적합하냐? 먼저 정책, 추가 대책 있는지 없는지, 집값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 교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자, 지금 먼저 추가 대책, 지금 벌써 추가 대책이 나올 거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못을 박지는 않았어요, 언론도. 자, 그 다음에 집값 의지. 지금까지는 집값 잡을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확실하게 집값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설령 이 약속이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선거가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정부 교체, 그러니까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지금 현재 행정부는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지만 이제 새 정부는 아마 적극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요. 집값 폭등으로 인한, 거품으로 인한 병폐가 워낙 세니까. 그러면 정책 판단으로 봤을 때는 집값이 좀 위험하다. 그 다음에 지역 판단. 서울 신도시가 제일 좋고 경기도 인천이 2번째로 좋고 광역시 지방이 3번째로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갈 때는 이렇지만 하락할 때는 이 순서로 안 좋은 거예요.
서울 신도시가 제일 비싸니까 많이 떨어지고 경기도 인천도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지고 광역시 지방이 제일 싸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데 각 지역별 비싼 아파트들은 망하겠죠? 어디가 됐든 지역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크니까 서울을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갔죠? 자, 다만 하락장에는 이 순서로 잡아야죠. 서울, 경기, 광역. 자, 시기적인 판단. 먼저 시세 판단. 지금 아파트 시세가 어떻냐? 지금 꼭지 시세잖아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비싸요. 집값 오름폭 2배에서 5배가 뛰었죠. 자, 매물 평균가가 어떠냐? 호가가 지금 실거래가보다 다 높았어요. 엄청 높았는데 요즘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고 아파트에 따라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것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실거래가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받쳐놓은 매물이 많다. 시세가 너무 지금 비싸다. 그 다음에 시기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잡을 거냐, 현재 잡을 거냐, 내년에 잡을 것이냐, 3에서 6년 굳이 따지면 하락장에 잡을 것이냐. 뭐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락장 3에서 6년 얼마가 걸릴지는 예측이 좀 이게 다양하지만 그래도 하락 시작부터 끝까지 가려면 4, 5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그리고 내년에 꼭 잡는다. 이것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약간 높지 않을까. 아까 대책이 나와버리면 달라지지만 대책이 안 나올 경우. 그래서 내년에 잡을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잡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리고 올 겨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12월, 1월, 2월, 3월, 4월 달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6번이나 계속. 자, 이제 부동산 끝물징조 7가지. 지금 상투장의 징조들이 차고 넘쳐나요. 이 7가지가 지금 동시에 터지고 있어요. 자, 30대 매입이 경험이 없는 30대 매입이 계속 1등이에요. 1등. 다주택이라든가 대기업들은 지금 매각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 물린 사람들은 다주택 같은 경우는 못 팔지만 대기업들 지금 많이 팔았고 그 전에 다주택들이 많이 팔았죠. 지금 매입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매입해요? 뭐 이렇게 무주택자들이 대부분 매입하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나홀로 아파트가 매입되고 이게 올라간다는 것도 끝물이에요. 아파트가 아닌 것들 또는 한 동짜리 뭐 몇 세대 안 되는 집값이 뛰지도 않고 거래량이 별로 없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뛰고 있거든요. 이거는 끝물의 징조. 좋지 않은 곳, 입지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곳들. 그러니까 7, 8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다가 최근에 뛴 곳들. 바로 이런 곳들을 매입한다. 이게 끝물이고. 자, 매수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의 절벽이죠. 초창기 때는 다주택 매물이 잠김돼 가지고 아예 그냥 매물이 없어서 집값 거래가 실종됐다면 지금은 대출금지 연끌이 확 줄어들면서 매수자가 급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지금 과열 양상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뛴다는 것은 과열이에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도 이제 사실상 끝물로 온 거예요. 결국은 이 7가지 사항들이 한꺼번에 진행 중인데 머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에서 4년 단기와 5에서 10년 중장기는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 먼저 1에서 4년. 웃겨요. 1에서 4년은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무조건 안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5에서 10년은 위험한 게 뭔지로 아세요? 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니까 안전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별로 안 좋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자, 경기, 인천, 지방, 서울에 비해서 얘들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요. 구축이 신축보다 덜 떨어지겠죠. 덜 올라서. 상승폭이 적은 곳이 큰 것보다 덜 떨어집니다. 저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겠죠. 또 호재가 그냥 평균적인 것도 별로 많지 않은 것도 덜 떨어지겠죠. 그런데 자, 그래서 1에서 4년에 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지역도 비싼 아파트는 폭락합니다. 그런데 5에서 10년은 왜 위험하냐? 설령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올라갈 때 신고가도 못 찍을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집이라는 것은 이게 떨어졌으면 이게 팍 튀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신고가도 못 찍고 빌빌거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기, 단기를 꼭 구분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1에서 4년에는 위험하면서 5에서 10년은 거꾸로 안전한 거. 이게 두 개가 서로 반대예요. 자,
왜 위험하다고 했을까요? 단기적으로 4년까지 폭락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강남, 서울,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신축, 상승폭이 큰 곳, 고가, 비싼 아파트, GTX 호재 등 호재들이 많은 곳, 이런 곳들은 지금 많이 뛰었기 때문에 폭락할 위험성이 커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얘들이 좋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집을 잡는다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나아요. 지금은. 그런데 만약에 폭락장에 잡는다 그럼 이쪽 잡으면 안 돼요. 여기를 잡아야지.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 있으니 이것이 좋잖아요. 이제 다음 4단계로 보통 집값 대세하락이 이어지는데, 먼저 거래 절벽부터 시작되죠.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너무 적죠. 30대 영끌 갭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거래가 더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의 어떤 관건이에요. 근데 30대 갭 투자는 늘어났지만 영끌은 줄어들고 있죠. 대출 제한, 금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눈치 보기, 줄다리기가 관건인 게 뭐냐? 매수 실종이에요. 지금 매수자가 실종된 것은 지금 영끌이 줄어들었고 갭 투자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매물이 잠긴 것도 있고. 근데 매수자가 실종됐다는 말은 바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종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집값이 떨어질 징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매수자가 사라지니까 매물이 증가하면서 금매가 증가하죠. 지금 매물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차익 실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안 팔리니까 불안한 거야. 정상적으로 던져놨더니 몇 달간 보러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금액을 내리는 거예요. 자, 집값 하락.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집값 하락으로. 정부 대책, 집값 의지가 가장 큰 관건이죠. 집값이 내려가면 좀 강력한 대책으로 딴딴 쳐주면 집값이 뚝 떨어지는데, 그냥 또 나몰라라 하거나 오히려 끌어올려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거래 절벽, 거래량이 없고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매물은 쌓이고, 그러면서 집값 하락 폭락으로 이어진다. 자, 이제 부동산 10년 폭등, 이거 보면 참 재밌어요. 이거 실제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1986년부터 2020년까지. 자, 상승장 빨간 거 볼까요? 이게 거의 10년까지는 아니지만 10년 가까워요. 그리고 이게 1986년부터 거의 92년 꼭지, 한 84년부터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7, 8년 뛰었다고 보여지죠. 그런 다음에 뭐 뛴 거 보세요. 99년부터 이 중간에 빠진 건 있지만 2005년까지 거의 10년이 조금 넘어요. 상당히 대단하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보세요. 자, 이게 2014년부터 올라서 지금 만약 2022년까지 올라간다면 9년째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10년 가깝죠. 그래서 이 10년 이걸 보면 또 상승폭이 비슷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이 원 상황에서는 매수하면 안 되죠. 자, 지금 결과가 이것은 그 다음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떨어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가 보이니까 뭐 당연히 매수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결과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니까 완전히. 자, 그렇지만 대충 이 기간을 따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자, 떨어질 때도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짧게 떨어지든 길게 떨어지든 이번에도 이렇게 떨어지겠죠. 특히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자, 그리고 하락장. 왜 그러면 이번에 하락장이 돌아오면 위험하냐면 거품이 많이 꼈다. 2배에서 5배 뛰었고 중국 다음으로 집값이 비싸다. 정말 GDP 대비 세계 2위라는 것은 이건 불명예예요. 그만큼 집값 거품이 심하다는 건데, 자, 그래서 하락장에 매물 폭탄이 터질 수가 있어요. 이게 상승할 때 추진했던 것들이라면 하락장에는 오히려 얘들 때문에 하락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다주택자들 때문에 그래요. 다주택에 매물이 쏟아질 거예요. 지금 다주택 매물이 너무 많이 잠겼잖아요. 이제 만약에 양도세는 조금 낮추고 보유세를 세게 때려버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주택 매물은 쏟아질 수밖에 없고, 자, 그렇게 되면 임대차 사업자도 지금 해마다 말소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안 팔고 못 빼기거든요. 그리고 법인 매물. 지금 법인들이 지금 원래 매도자가 많았다가 다시 또 대책이 시들을 하니까 매수자가 늘어났죠. 그런데 매물이 이제 나오고 집값이 떨어진다면 이 법인 매물 막 쏟아질 겁니다.
결국 이 매물들 때문에 집값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빠질 거예요. 매도자, 매수자, 거래 급감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초창기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 초부터 지금까지는 매물이 잠겨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실종됐다면 최근에 추석 지나고 대략 한 10월부터 쭉 넓게 보면 9월, 10월부터는 매물 잠김보다는 매수자가 실종돼 버렸어요. 완전히.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준 겁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줄어서 거래가 실종된 것은 이제 금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락 거래가 늘어나고 그리고 실거래가 내려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계속 도미노 현상을 가져오면서 집값이 추락하는 거겠죠. 자, 매수자 보세요. 집값 오른다는 신념, 부동산 매수가 지금까지 필승이었어. 그러니까 안 팔았죠. 다주택 양도세 폭탄, 양도세 때문에 못 판 거야. 보유세나 종부세는 별로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안 팔았고, 정책 신뢰도 추락. 지금 정책이 집값만 자꾸 띄우는 쪽으로 갔고 정책이 실종돼 버렸어요. 만약 그런데 조심할 점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안 나오고 또 1년 동안 만약 아무 대책이 안 나오면 대선 이후에 상당 기간 폭등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8년 폭등하고 집값 거품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호가가 지금 너무나 높으니까 안 사는 거야, 매수자가. 호가가 너무 높아서. 겨울 동안 하락한다고 했죠. 그래서 올겨울 대략 11, 12월부터 1, 2, 3 좀 위험합니다. 예전에도 보면 꼭 내려왔으니까. 이게 반복됐기 때문에 이 상투장에 대한 또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 문제가 새롭게 부각이 됐죠. 그래서 아예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린 거야.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매수하겠어요? 자, 매수자가 팽팽한 줄다리기, 바로 서로 생각이 달라요. 동상이몽인데, 자, 시간이 가를수록 매수자가 더 우위다. 자, 이렇게 우위로 판별날 것 같아요. 거래는 급감하고. 부동산 하락일 때 매수 방법. 자, 부동산이 지금 떨어질 때 그럼 어떻게 매수하느냐. 이게 뭐 1년 빠지느냐, 2년 빠지느냐, 3, 4년 바닥까지 빠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계절적으로 12월에서 4월이 비수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안 잡으면 미치겠다 그러면 조금 기대해 볼 만 하잖아요. 자, 지금 왜냐하면 하락 거래 또는 그 신고가 비율이 낮아지고 하락 거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금매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매수가를 낮게 미리 받쳐놓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가격이 내려왔다고 금매가 아닙니다. 겨울에 추가 하락이 발생하니까 계속 관망을 좀 해봐야 돼요. 특정 아파트 한 개만 보는 것은 좋지 않아요. 웬만하면 5개 정도 좀 중복적으로 보면서 웬만한 아파트마다 좀 떨어지는 게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중개소하고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집값이 많이 내려오면 관심이 떨어지기 쉬운데 오히려 이렇게 집값 이만큼 내려올 때는 매수하다가 더 떨어져 버리면 관심이 끊겨버려요. 특히 대세 하락장의 폭락장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안 돼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남들, 자, 불특정 80%는 관심을 안 가지니까 돈을 못 버는 거고 본인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폭락장에 진짜 많이 빠진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깡통 전세, 우려할 수 있는 거 6가지는 피해라. 나는 집을 안 잡고 전세를 가고 싶은데 불안하다. 자, 그러면 깡통 전세 우려주택, 특히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은 것일수록 불안해요. 보통은 70%가 안전한데 이제 만약 70%가 넘으면 꼭 보증보험을 들어야 돼요. 물론 보증보험을 안 해주는 곳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았죠? 보증보험이 지금 가장 안전해요. 지금은 전세권 설정 갖고는 못 막아요. 만약에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한 60% 엄청 차이가 난다. 그런 거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전세권 설정으로 돼요. 근데 7, 80이 넘어가 버리면 위험하죠. 먼저 경기 인천 외곽 지역은 가격이 붙었어요. 지방은 대부분 붙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억 미만 아파트 가격이 쌀수록 붙었어요. 가격이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갭 투자한 사람들, 여러 개 잡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얘들은 또 가격이 붙었어요. 다가구, 연립, 원룸 이런 것들도 가격이 붙었어요.
나홀로 아파트는 매매가는 싸면서 전세가가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붙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보증보험을 들거나 안 해주면 하지 마세요. 꼭 말씀드렸습니다. 자, 집값 폭등 후 방치. 만약에 이제 앞으로 지금 정부가 집값 폭등 후 방치해버렸다. 그럼 1년 동안 새 정부가 들어서고 안착이 되는 과정이 1년이니까 1년 동안 또 폭등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저가 저평가는 아직도 매입이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이렇게 방치하느냐? 세금 확대, 아직도 전국 단위로 지금 집값이 다 뛰어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방치할 수가 있어요. 질병,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적극적으로 집값 잡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경제 성장률에도 도움이 안 되죠. 집값을 잡아버리면. 선거 부담,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최근에는. 괜히 집값 막 이렇게 유주택자를 짜증나게 하고 다주택자 짜증나게 하게 되면 선거표를 잃으니까 현상 유지를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했던 소득주도 성장 측면에 봐서도 위험하죠. 자, 방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상투장 매수하면 망하는 이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상투장이 만약 잘못 매수하면 왜 망하느냐. 네 가지. 일단 오르지 않은 아파트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보통. 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집을 놓치는 거야. 결국은 어때요? 여러분들 주변 잘 보세요. 안 뛰었던 아파트들이 결국은 다 뛰지 않아요? 시간만 다르지? 지금이라도 오르지 않은 아파트들이 있고 싸다면, 이게 좀 세대수가 많다면, 금액이 낮다면 실거주 하세요. 가격이 치고 올라가가지고 매물도 없고 호가가 막 올라갔어. 그럼 얘가 좋은 줄 알고 착각해요. 매물도 없고 호가만 높고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그래서 잡아버려요. 이제 큰일 납니다. 잡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잘 인내하다가 잘 참다가 집값이 계속 올라가. 이건 기다려도 지금 솔직히 몇 년입니까? 8년째야. 8년째 서울 사는 사람들. 지쳐버렸어. 불안해가지고 잡아요. 대세 하락장에 가격이 계속 떨어져. 이번에는 거꾸로. 하락장에 가격이 계속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꼭지에 잡은 사람들이 오히려 떨어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야. 참지 못하고 그나마 일찍 팔면 괜찮은데 완전 뭐 돈이 거의 탕진할 정도로 빠졌는데 한 4, 5년 빠졌는데 그때 팔아? 큰일 납니다. 보통 이게 하락했다 이렇게 떨어지다 올라가잖아요. 특히 조심할 거. 떨어질 때 거래가 안 돼.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거래가 돼요. 이게 웬 떡이냐고 팔아요. 손해봐도. 팔지 마세요. 이때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니까 이때 파는데 이건 이제 상승이 시작인 거야. 왜 내가 내놨을 때 안 팔리다가 이제 사? 한 5년이 지난 6년이 지난 이제 사 막 거래가 되지? 상황을 보세요. 자, 이걸 뒤집어 놨는데 이제는 집값 떨어지는 쪽으로 막 달려가고 있네요. 정부는 집값이 지금처럼 지속되면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고 집값이 하락하면 무리하게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하우스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면 정부가 나서서 집값 겁매의 위험성을 강조할까요? 지금부터라도 대세 하락에 대비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